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크윙 주가 보면 현재는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에서 현재 형성하면서 현재 상승과 눌림목 현재 계속 반복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반도체 시험 검사 장비의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시험 및 검사 장비와 이와 관련된 부품 및 주변 장치들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여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험 검사 장비에는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핸들러가 있으며 버닌 챔버와 그 다음에 소터 그리고 모듈 테스터 핸들러 그리고 SSD 테스트 핸들러 그리고 SSD 버닌 스토어 등이 있으며 소트가 있으며 SSD 버닌 챔버 등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마이크론, 엠코,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이며 디스플레이 평가 장비 제조 판매 업체인 ENC 테크놀로지를 현재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스트 핸들러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도체 업황과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0월 14일 나왔던 이슈네요. 엔비디아 훈풍의 반도체 소부장주 강세란 제목이네요. 엔비디아가 최근 인공지능 즉 AI 칩인 블랙웰 1년치 분량을 완판했다는 소식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와 함께 DI, 자람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미로 반도체 등이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전반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띠는 것으로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1년치 물량이 완파됐다는 보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 IT 전문 매체에서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공급이 매진됐다고 보도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으로서 4분기부터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다. 엔비디아의 전통적인 고객인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와 그리고 구글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향후 1년간 엔비디아가 생산할 수 있는 블랙웰을 사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11월 27일. 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조금 안 좋은 내용도 들어가 있죠. 미국 반도체법 불확실성의 반도체주 휘청이란 제목이네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미국 반도체법, 쉽게 말하면 칩스법이 되겠습니다. 칩스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하자 27일 반도체 관련 종목이 일제 약세를 보였다. 이날 동사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제우스, STI, 리노공업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동반 하락했다. 이 같은 약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반도체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도 있고 하지만은 칩스법, 그리고 IRA법, 그리고 AMPC, 세액공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했던 정책을 트럼프 2기가 되면서 다 뒤집는다겠습니다. 다 뒤집고 야, 니네 돈 벌고 싶으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 왜?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일단 관세를 넣을 거야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 무역이란 개념이 무엇이냐면요, 무역이란 개념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무역하는 게 아닙니다. 무역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만든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게 더 싸다 그러면 그 나라 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께 우리나라 생산한 제품이 더 싸다 그럼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이제 가격이 싸다 싶으면은 서로 간에 이제 어찌 보면은 제품 사고 팔면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진입장벽을 높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일 문제가 뭐냐면은, 자, 우리 미국에서 생산 안 한다. 관세를 매기든지 말든지 우리 무조건 너희한테 수출할래. 그래 되면은, 예를 들면 그게 관세가 붙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수입한 게 더 싸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에서 만든 게
자국에서 미국에서 만든 게 더 싸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일 관세를 붙여도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뭐 품질이라든지 다른 요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하게 돼요. 수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 관세를 붙입니다. 트럼프 이게 관세를 붙인다겠죠? 관세를 붙이면 이게 다 어디로 가냐? 소비자한테 가격이 정가가 됩니다. 소비자 가격으로 가격이 정가되면 어떻습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미국 경기가 떨어진 걸 감안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이 고민 중입니다. 자, 트럼프 이기게 되면은 관세를 붙인다? 그러면 미국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겠는데? 나 이제는 기준금리 안 내리겠어. 왜냐면 원래는 기존에 계속 내리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준,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뭐냐면요. 경기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제1번 목표는 뭐냐면은 바로 물가를 잡는 겁니다. 물가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를 보는 겁니다. 각 나라의 정부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가가 먼저 1번 순위입니다. 물가의 1번 잡은 다음에 경기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순번이 1번이 무조건 물가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 이기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공약 때만 했었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이기게 되면서 그런 정책을 공약 당시에 대통령 후보 당시 했던 내용을 좀 그냥 없던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미국 국민들도 좋고 다른 나라 국민들도 좋고 다 좋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진입장벽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 국민도 힘들고 다른 나라 국민도 힘든 상황이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트럼프 이게 정부에 따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판 칩스법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떨어졌었는데 트럼프 이기가 이제 집권한다. 그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재료 노출을 생각하시고 그때는 움직인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이기가 집권하기 한 달쯤 전 그때부터는 조금씩 접근해도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불확실성 제거 아니면 악재 노출로 재료 노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3.98% 상승하면서 32,650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자, 고점과 고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고점과 고점 연결. 자, 저점과 저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삼각수렴은 조금 이탈했네요. 삼각수렴은 조금 이탈한 상태이고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45,000원에서 34,000원까지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 삼각수렴 이탈했고 그 다음에 매물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하면서 현재 조금 힘든 상황이라 보시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박스권 구간에 현재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 박스권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박스권 위치는 대략적으로 46,500원 46,500원에서 29,000원 46,500원에서 29,000원 현재 박스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박스권 하단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관점 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3.98번 상승하면서 32,650원에 마감됐는데요. 1차 장대 35,000원, 그 위에 38,000원, 그리고 44,000원, 5만원, 56,500원, 61,500원, 그리고 67,000원가 되어 있습니다. 67,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31,000원, 그 밑에 26,000원, 그리고 22,000원, 18,000원, 15,000원, 11,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4만 1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3일 연속 팔긴 했지만 현재 외국인은
순매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29만 9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자, 금투가 트레이딩. 자, 보험은 최근에 순매수, 투시는 순매도, 연기금은 순매수, 사모펀드는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하고 연기금 위주로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금투하고 사모펀드 정도는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순매수로 드나들었는지 A 주시 하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투신이 됐습니다. 투신이 최근에 계속 팔면서 주가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투신의 순매도가 멈추고 트레이딩으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기 바랍니다. 현재 투신이 계속 파는 한 주가가 상승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신의 순매도 기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신용비율은 1.1%대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현재 13.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 된다 라고 했는데 동사는 최대주주가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00억원대에서 올해 1,900억원대, 내년도에 7,700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30억원대에서 올해 260억원대, 내년도에 2,500억원대까지 내년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110억원대 적자, 올해도 10억원대 적자, 내년도에는 2,100억원대 상당히 큰 폭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분기 20억원대 적자, 4분기 30억원대 흑자 전환됐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6억원, 2분기 72억원, 3분기는 작년에 27억 적자 대비 올해 62억원 흑자 전환됐고요. 4분기도 작년에 30억원 대비 올해 70억원, 전반적으로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영업이익 260억원에서 내년도 영업이익 2,59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대비 내년도에 10배가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해서는 계속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잘못하면 이거 흔들어 가지고 물량을 쏟아내는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꿋꿋하게 좀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게 눈에 보이는데 굳이 그것을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채비율은 120%대, 유보율은 11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이 33%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5배 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배에서 5배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5,515원, BPS는 11,412원이 되겠습니다. 자, 5,515원, 자, 내년도 6,000원 기준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 32,000원입니다. PER 5배 구간대가 되겠습니다. 자, 적정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5배에서 30배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5,515원 곱하기 25배에서 30배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현재 구간 PER 6배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꾸준히 나온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 정치적인 불안감, 미국의 트럼프 이익에 대한 불안감,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지 실전 꾸준히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멀리 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주분 입장은 그렇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테스트 핸들러에서 39%, COK에서 현재 28%, 그리고 나머지 보드 쪽에서 17%, 그리고 OLED, LCD 검사 장비에서 13%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에 했던 게 2021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사라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항이 연결 대상 회사로는 자, ENC 테크놀로지에서 현재 디스플레이 평가 장비, 쉽게 말하면 검사 장비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해외 투자 법인하는 회사,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장 자동화 관련된 자회사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오늘 종가 32,65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주는 기관이 들어오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35,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35,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3.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모멘텀으로는 엔비디아, 블랙웰이 1년치 불량이 완판이 됐다. 더불어서 트럼프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합하면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우리나라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제거, 그리고 미국 트럼프 2기가 집권하게 되면은 재료 노출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오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40.6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9.9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39,000원, 2차는 45,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3만원, 2차는 26,000원까지 되겠습니다. 오늘은 테크윙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